4번 보겠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워낙 유명하니까 이 경우는 양수일 때가 아니라 실수일 때 쓸 수 있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차함수를 이용해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차함수를 보면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x에 관한 이차함수죠. 이차함수 조금 전개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쌤이. 자, fx는 전개하면 이거 b1제곱 x제곱 b2제곱 x제곱 나올 거니까 b1제곱 플러스 b2제곱으로 묶어서 x제곱 하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a1b1 플러스 a2b2x가 될 거예요. 상수 a1제곱 a2제곱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a1제곱 a2제곱 이렇게 정리한 게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최고차수 개수가 당연히 양수입니다. 지금 여기 b1, b2, a1, a2는 0이 아니라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아니라 양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이었죠.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것도 유명한 2차 함수의 절대부등식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아래로 블록하면서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건 fx가 물론 같으니까 이렇게 접해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즐겨 쓰는 것이 판별식이죠. 판별식을 쓰는데 4분의 d를 쌤 쓰겠습니다. 왜? 얘가 2의 배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1b1 플러스 a2b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두 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문제 볼게. a1제곱 플러스 a2제곱 b1제곱 플러스 b2제곱을 하니까 요게 판별식인데 이 친구가 허근 또는 중근을 가져야 하므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해서 이 친구를 이쪽으로 요걸 이항시키고 나서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요걸 이항시키고 바꿔버리면 이쪽이 더 크라. 얘보다. 해서 정리 안 해도 괜찮겠죠? 예, 증명이 아주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등호승립은 언제 하느냐, 등호승립은 언제 하느냐 하면은 요런 경우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fx가 0이 될 때 등호승립하는 거예요. 즉 이게 0이 되려면 이 값이 0, 이 값이 0 둘 다 0이 돼야지 fx가 0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이 0이라는 얘기는 x값이 얼마냐? x값이 b1분의 a1이 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b2분의 a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승립할 때 x값이 b1분의 a1 그 다음에 b2분의 a2 그럼 두 개가 다 같아야 되냐? 그 말 아닙니다. b만 서로 같으면 되는 거죠. b만. 그러면 이제 등호승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호승립은 서로 개수의 b가 같으면 등호승립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증명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들어가보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을 했으니까 물론 항 2개짜리를 증명을 했는데 항 3개, 4개 산술 개평은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딱 받으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와야 됩니다. 왜? 얘를 제곱 합치면 이놈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루트 p의 제곱 루트 2q의 제곱 루트 3r의 제곱 해서 그 다음에 여기 값들이 개수가 이놈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 변화가 없지. 그럴 때 이제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1의 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크거나 같아 해서 제곱 이전에 있는 이 친구들과 요놈의 곱의 합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 곱하기 루트 p 1 곱하기 루트 2q 1 곱하기 루트 3r의 제곱. 이게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얘가 이제 제곱을 했으니까 이제 p 플러스 2q 플러스 3r이 될 거고요. 얘는 3이고요. 이 값이 얼마냐 하면은 이 값이 지금 3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3의 제곱은 9입니다. 근데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아라가 되겠다. 이제 역수를 취하는 얘기니까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분호가 바뀌겠죠? P 플러스 2Q 플러스 3R분의 1은 크거나 같아가 작거나 같아로 바뀌어서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이 최대값이 되는구나 하는 간단한 문제가 되었고요. 그럴 때 등호 성립할 때 PQR을 구하랬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 등호 성립은 이것 때 이것은 1대 1대 1 B가 같아. B가 같아. 즉 루트 P 루트 2Q 다 1대 1이니까 루트 3R이 서로 다 같아. 자, 그런데 이게 합쳐서 등호 성립은 3이 될 때다. 3이 될 때다. 그러니까 요거 합쳐서 다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데, 그럼 P 이꼴 2Q 이꼴 3R이 된다는 얘기야. 제곱을 하면. 그런데 이 값들이 전부 다 같은데 3이니까 다 1, 1, 1 될 때겠죠. 그래서 이 값이 다 1이 될 때다. 그래서 P는 1, Q는 얼마? 2분의 1, R은 얼마? 3분의 1. 요럴 때 최대값이 3분의 1일 때라는 간단한 코시-슈바트 부등식이었습니다. 자, 좀 정리가 좀 됐습니까? 산술기하 평균 기본적인 것, 조심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항이, 곱했을 때 항이 맞지 않으면 항을 늘려주는 변형. 그 다음에 코시-슈바트 부등식 증명. 항이 2개일 때, 항이 3개일 때도 우리가 간단한 변형을 통해서 최대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또 종합적으로 한번 쌤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이 2개 있죠. 큰 원이 하나 있고 작은 원이 하나 있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y 꼴 mx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넓이를 구해서 그것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좌표하고 이 좌표가 필요해. 그죠? 그럼 A 좌표를 쌤이 찍어 보겠습니다. 요 A의 X좌표, 요걸 X라 하면, X, Y 꼴 MX니까 대입하면 MX가 Y 좌표가 되겠죠. 간단한 얘기. 이 좌표가 또 필요합니다. X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한눈에 보이죠? 요 삼각형 닮은 B.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습니다. 근데 여기 조까지 길이가 얼마나? 반지름이니까 B다. 여기 조까지 길이가 얼마나? 반지름이니까 A다. 그러면 X 다시 대 X는 B 대 A가 될 것이다. 그래서 X 다시는 얼마냐? A분의 BX가 될 것이다. 이 좌표가 요게 될 것이다. 그러면 쌤이 B점을 적어보겠습니다. B점은 X좌표가 A분의 BX가 되겠고 Y좌표는 이 친구를 여기서 대입하면 될 것이니까 A분의 BMX가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이제 여러분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S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자 X에서 요 X좌표를 빼면은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빼게 되면 1 빼기 A분의 BX가 되겠네요.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면 됩니다. 여기서 요걸 빼면 돼요. 그럼 역시 1 빼기 A분의 B 하고, 그러니까 이제 X로 묶어주면, 요거 빼는 거죠. MX로 묶어주면, 요렇게 돼서 M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얘는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분의 1 하고, 1 빼기 A분의 B의 제곱하고, MX 제곱.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무리가 없습니다. 좌표 하나 딱 잡아놓고 이제 Y좌표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뒀던 이 X, MX라는 요 친구가 뭘 만족하느냐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해요. 원의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그러면 이 좌표를 여기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M제곱 X제곱은 A제곱을 만족한다. 합이 일정하다. 다양수입니다. 곱의 최대최소를 구하는 문제구나. 뭐지? 산술기하 평균이구나. 그래서 크거나 같아라. 2배 루트 곱하니까
x제곱 전체의 제곱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양수니까 절대값 붙일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mx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a제곱.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요 놈이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아라 했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앞에 얘가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쌤 이거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하면 a제곱분의 a-b의 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mx제곱 대신에 2분의 a제곱을 대입을 하니까 약분하고 해서 결국 최대값이 얼마가 됐습니까? 4분의 a-b의 제곱이 최대값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도 학생들은 이것을 mx로 놓고 x를 대입해서 이렇게 좌표를 문자로 놓는 것 자체를 상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기도 하더라고. 자, 문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대로 진행시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산술기하평균도 적절히 잘 쓰면 좋고요. 이걸 산술기하평균을 생각 안 하는 학생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mx제곱에서 문자가 두 개인데 이 식을 이용해서 m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x에 관한 식으로 놓자. 그럼 미분을 해서 또 최대 차수를 구해야 되고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좀 둘러가고 복잡해진다. 그런 실수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쌤이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우리 이과 학생들이죠. 이과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과 학생들이 잘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극형식입니다. 우리가 상가함수를 배우고 상가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극형식 때문에. 극형식 하면 매우 쉬워진다는 것이야. 얼마나 쉬워지냐 봅시다. 극형식이 뭐죠? 세타로 그런 겁니다. 회전각을. 그래서 이 좌표와 이 좌표를 세타로 표현한 것을 극형식이라고 그래요. 자, A 좌표를 어떻게 적을까? 여기 조까지 길이가 A지. 여기 조까지 길이가 A. 그래서 좌표가, X좌표는 A 코사인 세타면 되겠지. 그래서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거 적응만 하시면요. 어떤 좌표를 이렇게 극형식 나타내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자기걸로 만들려고 애를 쓰면 돼요. B는, 여기 조까지 길이가 B입니다. 따라서 이 X좌표는 뭐가 되느냐? B점 좌표는, 여기 적을게. 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B 사인 세타가 Y좌표가 되고. 그럼 좌표 다 구했지. 그럼 아까 했던 건 똑같아. 요 길이, 이 길이 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이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요걸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여기서 이 친구를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넓이를 S로 하겠습니다. S는 2분의 1 곱하기 빼면 코사인 세타 공통이니까 A-B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빼면 사인 세타 공통이니까 A-B 사인 세타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값은 얼마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개 합치면 2배의 사인, 코사인이 사인 2세타거든. 그러니까 2분의 1을 빼내면 요거 곱해서 4분의 1 되겠지. 4분의 1 하고 A-B의 제곱하는 대신에 사인 2세타를 하면 될 거라고. 응? 거꾸로 2배의 사인 세타, 코세타 약분하면 똑같은 식이 될 거니까. 그런데 이 m이 양수인데 양수라는 얘기는 여기 수까지 봤다. 원점 지나면서. 그럼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요럴 때 세타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인이 2세타니까 0에서 파이 사이가 된다는 얘기야. 0에서 파이 사이가 되면 최대값이 사인의 최대값이 1이 되지. 그러니까 이 값이 최대값이 1이 됩니다. 이 전체의 값의 최대값 보내서 얘가 1이 될 때 최대값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죠? 4분의 1 A-B 제곱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거하고 똑같은 답이 나왔는데 이게 쉬워. 앞에 봤던 게 쉬워. 훨씬 쉽지. 그래서 상감수 우리가 좀 잘 공부해 놓고 좌표를 극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매우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산술적 평균도 잘 알고 계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수능 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